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입니다. 오늘 대단한 옵션 만기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 수치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30분 남았는데요. 11만 개 아직 남았습니다. 11만 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만기 지수가 얼마 되나, 이게 문 닫아 놓고 변동성 장난 많이 칠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리고 여러분들 12월물이 지금 30만 개입니다. 이것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9월물도 30분 남았는데 아직도 11만 개 남았고, 그 다음에 롤오버된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SK하이닉스는 8만 원대 넘어갈 때 쇼 커버링 하는 게 아니라 연장 롤오버하고 공매도를 더 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8만 원대는 100% 매도하고, 오히려 이거 위치가 높기 때문에 실적 노출되는 10월 말까지 그동안 올린 거에 반 정도 흔드나 이제부터 추석 연휴, 특히 9월 금리 결정 이후에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체크해야 되는 거는, 오늘 이 변동성이 이제 270짜리 아까 이게 뭐 또 0.3 갔다 지금 순식간에 0.6. 예, 이 두 가지 중에 누가 결제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여러분들 270짜리가 150에서 외곽이 200%까지 수익률이 났었습니다. 근데 200 위는 다 휴지됐고요. 이제 270짜리가 결제되나 안 되나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마지막 하실 분들은 저는 솔직히 결제를 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270 양 매매해 갖고 이제 누가 이기나 정도, 그리고 실전 매매는 이제 10월물로 이동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0월물은 저는 4대 6으로 하방의 비중을 더 두면서 이제 그동안 12월물 올랐던 이제 일봉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으로 그동안 상승한 에너지, 이 상승한 에너지를 일로 놓고요, 요걸 4등분해서 중심값까지 흔드는지 요거를 앞으로 확인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거 해보죠. 이러한 롱숏 전략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때 어디 큰, 이거는 작은 데는 없어요. 큰 책방에 가셔갖고 헤지 펀드 전략, 굉장히 어렵고 두텁지만 한번 요번 기회에 헤지 펀드 전략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뭐 영어로 대부분 돼 있는데 번역본도 있고요. 롱숏 전략, 액티브 전략, 매크로 전략,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 상대 가치 전략, 이런 것들 중에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건 이벤트하고 롱숏의 지금 현재 어떤 개념이 그동안의 시장을 지배했냐면요, 선도주만 땡기고 주변을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리고 그거 때린 것만큼의 그 이상을 포스코, 현대차, LG와 갖다 얘기해서 시가상위 종목에서도 주변주, 갖다 얘기해서 떨어진 거 더 때려버리고요, 가는 것 중심으로 핵심으로 몇 가지만 살려서 올렸습니다. 중소형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5G란 전략에 몇 가지 종목, 3가지, 5개 압축하고 거기에서 다른 주변주는 오히려 때려버리는 그러한 전략이 지배했다면,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요, 금리 결정되고 나서 이게 바뀌나 보세요. 이제 SK하이닉스는 바뀐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47,000원이 그동안에 금년도에 한 6번인가 7번, 2250대도 그렇고 2000대도 그렇고 47,000원만 가면 왼수였던 이 숏이 요번에도 작동하는지 요 금리 결정 이후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가 포스코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그 다음에 OCI라든지 이러한 또 중국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요거 추석 전에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저점 대비는 좀 올랐거든요. 이게 오늘 고민인데 이 부분을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물 여러분들 보시면 이 큰 하락에서 8월 6일 기준으로는 26일 대비 20포인트,
8월 26일 대비 20포인트. 그러면 저는 이제 10월 말까지 실적장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라간 13일을 똑같이 13일, 이거는 대등의 수치, 시간도 대등, 진폭도 대등. 그래서 이 중심을 지지하는지, 그러니까 20포인트라면 10포인트죠. 그러면 대충 260단입니다. 1907, 80과 260, 이거를 지지하면 뭔가 순환이 된다는 얘기고, 12월물로 롤오버 시킨 세력들이 이제 9월, 10월 달 실적, 3, 4분기 실적은 저는 나쁘게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보다 나쁠 때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시키면서 공격할 건지, 오히려 시장 근본주의자는 지금 1900대는 오히려 1900개는 거 공포지만 오히려 위치가 삼성전자, SK 낮기 때문에 오히려 까꾸로 갔다면 2050에서는 오히려 다시 공격의 변동성을 1900 깰 수도 있는 상황이 어떨 때 나오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생각해보는 훈련을 헤지펀드 롱숏 전략에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방 테마주, 오늘 이 시간 이승조의 TMI를 통해서 북방 테마주, 방산주 팔고 북방 테마주 가신 분은 오늘 매도하고 가세요. 비율은 정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10월이나 11월 달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갖다 예를 들어서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재선을 위해서 북한 카드 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존 볼턴 경질할 줄 알았습니까? 오히려 최선희 외교 부부장이 이제 만나자, 그리고 존 볼턴 트윗 경질이 오늘 북방주의 에너지를 한 단계 더 올려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이 진행하는 과정이 존 볼턴 경질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대북과 이란 쪽의 강경에서 뭔가 스몰 딜, 그리고 이제 뭔가 체제 보장, 종전선언, 금강산, 또 유엔 제재에 대한 풀리는 거, 이러한 인도적 차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뭐 나올까 한번 고민하는 그런 생각의 훈련을 하게끔 되는 그러한 모멘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산산업 어저께 설명했죠. 오늘 16만 7천원까지 갔습니다. 저점 대비 벌써 따블이 갔어요. 이미 따블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선도주 후발주로 이거 100% 매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쪽 섹터에서 해저터널, 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산산업 외에 특수건설이나 KT 썸마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로 이동하는 전략, 요거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금강산 관광하면 현대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아난티 50% 매도입니다. 50% 매도. 오늘 보시면 아직까지 목표선은 9만 원 설정해 드렸는데요. 추석 연휴 편하게 보시라고 50% 매도한 다음에 추석 이후에 상황을 진짜 진행하는 과정을 보자고요. 또 하나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50%까지 매도하자는 하나의 근간에는 우리가 이거 북방 테마 외에 이 한전부지 건설 모멘텀 10월 달에 하나 보자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얘기 나와요. 이달 말에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비행 안전, 여러분들 이런 높은 건물은 옛날 롯데 건물 질 때도 그렇게 수많이 많았고, 여기에서 또 그 후에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처결되나.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히려 존 볼턴 모멘텀으로 올 때 50% 매도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준공되나 연기되나 요거 확인하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산주 지금 급락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방산주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방산주 팔아서 북방주로 이동하는 그런 스위칭 전략 했다면, 방산주는 앞으로 갖다 예를 들어서 뭐 노벨 평화상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걸 위해서 인도적 차원의 비료 지원이라든지 뭐 의약품 지원이라든지, 심지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해서 뭔가 유엔에서 풀어준다든지까지 나오면 방산주가 되겠어요? 계단식으로 빠지죠. 그리고 실적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10월과 11월
그래서 그동안 오른 거를 4등분 하는데 121선을 딱 체크해 보세요. 121선. 한국항공 우주는 121선이 3만 5, 6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만 3, 4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3개월 동안 오히려 조정하면 그때 다시 재매수 타임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도 제가 100% 사인 내드렸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단계별로 북방 에너지가 계속 트럼프 전략에 의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으면 반대로 방산주는 계단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삼바 하지 마세요.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여러분들 29일 삼바 대법원 판결 이재용 할 때 이제 삼바는 3개월 동안 매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신변 문제 법원 판결 하급법원 가서 결론 날 때까지는 안 하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부분에 간단한 얘기 들어서 검찰의 속도를 보겠습니다 했죠. 이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올라요. 있는 분들 매도하고 우리가 그때 뭘 이동하라고 그랬어요. 이부진, 호텔신라, 그 다음에 삼성생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삼성생명으로 가라는 이유는 후계자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전개되면 이부진 씨가 이름이 나올 거고 거기에 호텔신라, 그 다음에 호텔신라 우선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님 나이 연배도 생각하시고 지금 건강 상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이 개인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삼성생명 20%예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8%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심지어는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 상속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지속되면 삼성생명이 진짜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상속 개념까지 갔을 때는 이게 20% 갖고 있는 게 누구한테 갑니까? 이것도 생각의 연골고리로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삼성생명 보세요. 보험업 영업 업황 나쁩니다. 그런데 요번에 6만 4천 원 찍고 그 다음에 각도가 생기죠. 대법원 판결 나고 나서부터 호텔신라하고 호텔신라 우선주 삼성생명이 각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122선 돌파하고 추세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에 따라 전략도 조절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방주 판 것 중에 북방주 중에 아직도 안 간 것이 있어요. 물류, 광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후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산업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KCTC 이게 물류 관련주로 지금 보시면 이건 각도도 안 나오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부산산업 팔아갖고 현대가서 반 팔아서 후발주로 이동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시전에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는 화천기계는 6,000원 깨면 무조건 때리는 만약에 3,000원, 3,500원 오히려 매수. 그리고 어저께 디지털 조선이 여러분들 이게 2,400만 주가 됐습니다. 눌림목 매수. 요 신원 사이클하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오늘 30% 매도. 대한유화 매도. OCI 매도. 왜? 요거 20% 30% 정도 가도 대단한 상승이거든요. 시가상위 정도도. 그리고 추석 이후에 금리 결정되고 나서 진짜 이장이 되려면 IT 부품단하고 이 포스코라든지 중국 경기 민감주가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잉조의 TMS입니다.